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베푸는 것이 항상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나의 호의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나를 무시하고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너무 쉽게 보기 마련입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고슴도치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몇 마리의 고슴도치들이 서로 온기를 나누려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끼며 떨어집니다. 그러나 추위를 견디지 못한 고슴도치들은 이내 다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다시 찌르고 또 다시 떨어지고 그렇게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됐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서로의 사랑과 온기는 적당한 간격 속에서 유지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친해도 지나친 선의와 친절을 베풀지 마세요. 서로의 가시에 찔려 울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인들의 지혜와 명언을 바탕으로 나이 들수록 지나친 선의와 친절을 베풀면 안 되는 이유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노후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지나친 선의와 친절을 베풀면 안 되는 이유. 함부로 친절을 베풀지 말라. 사람은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과도한 친절은 성인을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자로 만들어버린다.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는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해서는 안 된다. 친절이 과하면 상대는 선을 넘게 되고 결국에는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가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해 끝내는 절교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이야말로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곧 잘한다. 호의는 넘치게 베풀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라.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게 될 수 있다. 조금 고마운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는 것은 괜찮지만 고마운 마음이 큰 부담이 되면 친구는 떠나거나 적으로 변할 수 있다. 빚진 사람은 항상 빌려준 사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선량할 필요는 없다. 너무 선량하기만 해서는 남들이 무시하기 십상이다. 절대 화를 내는 법이 없는 것도 그리 좋은 일은 아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존경받기 어렵다. 그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둔해서이기도 하지만 화를 낼 능력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꼭 필요할 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강인한 인품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새들도 밀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라.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마음에 들까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목숨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 타인의 마음을 사려 나의 목숨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바치는 일이다. 적절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닌 것 전부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금 당장 필요한 힘 이상을 소모할 필요도 없다. 지식이든 노동이든 딱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매일 조금씩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어라.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을 뿐더러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재물을 자랑하는 것은 적을 만드는 일이다. 과학의 물질적 풍요 속에 있다 보면 자연스레 적이 생긴다. 화려한 재물은 타인이 아닌 자신만이 소유할 때 더 큰 기쁨을 준다. 호사스러운 물건을 드러내고 허영심을 품을수록 진실했던 친구 사이에도
점차 보이지 않는 악의를 품는 일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적당히 성실하게, 적당히 친절하게, 사람도 적당히 좋아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자. 친절한 사람은 쉽게 호감을 사지만 그만큼 속이기도 쉽다. 너무 사랑하지도, 너무 미워하지도 말 것.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며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라. 목숨까지 걸면서 남을 돕지 마라. 불운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구한다면 나까지 불운에 빠뜨리려 근심을 풀어놓고자 한다고 여겨야 한다. 어려울 때 자신의 짐을 타인에게 짊어지게 하려는 사람은 상황이 좋아지면 거들떠도 안 볼 사람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도울 때는 냉정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감당할 만한 일인지 판단하라. 깊게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자. 일부 무분별한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자처하는 이유는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후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깊이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렸을 때 이윽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다. 지혜로운 거절은 매우 중요하다. 언제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아무 의미도 없고 시간 낭비인 일은 일찌감치 거절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의 바른 말투를 익힐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줄곧 거절하면 상대에게 그 뜻이 제대로 가닿지 않고 사이만 나빠질 수 있다. 때로는 정중한 거절이 섣부른 동의보다 낫다. 다만 완전히 단호하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윗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어야 하므로 거절하는 동안에도 약간의 여지는 남겨라. 동의 대신 예의 바른 태도와 정중한 말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자. 동의와 거절을 말하기는 쉽지만 그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 거절하는 기술을 익혀라.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없는 만큼 수많은 요구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포용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만큼이나 거절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예보다 품위를 지닌 아니오가 더 큰 만족감을 준다. 다만 처음부터 대뜸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부탁하는 이가 실망을 단계적으로 느끼도록 하라. 무언가를 완전히 거절해서도 안 된다. 좌절의 쓴맛을 조금은 완화해줄 일말의 달콤한 기대감을 늘 남겨두라.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라. 현명한 자는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려 한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보다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에게나 절실하다. 호의나 고마움은 그 순간을 벗어나면 금세 사라지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당신을 떠올리게 만들라.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편이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 호의는 커다란 일에 베풀라. 호의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커다란 호의는 큰 일에 베풀어야 한다. 사소한 일에 큰 신뢰를 쏟아서는 안 된다. 이는 호의를 남용하는 것일 뿐이다. 사소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호의를 다 베풀어버리면 나중에 무엇이 남겠는가? 오늘날 호의보다 더 값진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친해도 함부로 베풀면 절대 안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나의 자존심은 절대 베풀지 마라. 자존심은 나의 존재를 지키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이를 묵인하며 자존심을 내주는 것은 결국 나를 더 큰 상처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나의 재산과 돈을 함부로 베풀지 마라. 돈을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하여 친구를 잃어버리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는 많습니다. 만약 빌려줬으면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쓰일 금액은 절대 베풀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차라리 빌려주지 않는 것이
서로의 관계에 더 좋습니다. 이 정도는 빌려주고 베풀어도 마음 흔들림이 없다 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쯤은 그저 주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의심이 되고 불안하다면 기필코 그 돈과 재산을 거래하지 마세요. 모두 잃습니다. 세 번째, 나의 시간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라.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시간이라 하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를 베푸는 것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평생 얼마나 시간을 나누고 베풀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납니다.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자신의 돈과 시간을 함부로 나누어 주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고 몸과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도 조금은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잘 열고 닫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 마음의 문이 영영 닫히게 됩니다. 나보다 더 가족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상대방을 배려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나 자신이 먼저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고 내가 나를 배려해야 상대도 나를 배려할 줄 압니다. 나에게 먼저 베풀고 나에게 먼저 친절을 베푸세요. 조금은 멀리 두고 공간을 마련하고 서로의 간격을 지켜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삶에 가장 필요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작정 베푸는 호의의 결말은 정말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쉽게 태도를 바꾸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이들은 평상시엔 연락 한 번 없다가 자기가 심심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마주할 때 자신이 이용당한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 봐. 나를 호구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특히 어제는 검은색이라 했다가 오늘은 흰색이라 하고 어제는 반대했다가 오늘은 찬성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너무 쉽게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그 사람의 운도 바람처럼 빨리 변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를 비하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기보다는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례함은 단호함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세 번째,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잘 몰라서 한 번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두 번은 베풀지 마세요. 받은 것에 대해 당연시하게 되고 다음번에는 기존의 감사함은 이미 사라졌고 안 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만 잔뜩 가지는 게 보통의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받은 것은 자기가 잘해서였던 것이고 안 주는 것은 내가 나빠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반복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이용한다면 그들에게 다시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행동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반복적인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선의를 거둬야 합니다. 네 번째,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고 나에게만 기대려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인생에는 소용돌이와 폭풍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내버려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손 떼고 지켜보는 것 말고는 커다란 소용돌이를 달리 잠재울 방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인 도움은 자제하세요. 다섯 번째, 노력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내가 쏟은 노력과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예로부터 노력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인생의 모든 행위는 자기를 얼마만큼 보호하느냐를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를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나를 해치려는 의도가 보이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됩니다. 적대감은 단호함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나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나의 신념과 가치를 부정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의 가치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용서와 친절, 그리고 베품 모두 나를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베풀물 위한 실천법. 첫 번째, 나의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을지 스스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베풀매 있어 분명한 경계를 두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상황을 살피고 판단하세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의도를 2배로 의심하는 것은 과하지 않은 일입니다. 세 번째, 아닐 때는 용기 있게 거절하세요. 나에게 해로운 베풀문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선택할 일이지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시간 낭비인 일은 일찌감치 거절하세요. 지혜로운 거절은 나를 지키는 최선의 방패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베풀물 멈추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선의를 나누며 현명하게 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세요. 진정한 베풀문 나를 지키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색해야 하는 이유. 세상은 흔히 나눔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과 베풀며 사는 삶이 풍요롭고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후에 접어들면서는 베풀물 신중히 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색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왜 인색해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정된 자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경제적 자원과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젊을 때처럼 수입을 쉽게 늘릴 수 없고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원을 쉽게 베푸는 것은 결국 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를 돕는 것보다 나를 돌보는 것이 우선인 시기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나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행복에 집중하세요. 두 번째, 도움을 남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 때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점차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나의 자원을 계속해서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선의로 베푼 것이 상대방에게 남용되거나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이런 사람들을 더 잘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자식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자식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주면 상대방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 현명한 도움입니다. 세 번째,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노후에는 체력은 물론 정신적 에너지가 젊을 때처럼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를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자원을 베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한정된 체력과 에너지는 무엇보다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선택적으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노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언제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가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자신을 위한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느라 무분별하게 다 써버리면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베풀고 양보하다 보면 나의 가치와 경계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이를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맞추어 자신을 낮추면 더 이상 존경받을 일이 없습니다. 노후에는 나의 에너지와 가치를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고 상대방에게 존중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절대 함부로 베풀지 마세요.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범위와 자원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나를 위한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잘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눈 감는 그날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나에게 잘하지 못했다는 후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해보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먹어보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곳을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 심장은 너무 느리고 내 관절은 너무 쇠약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사세요. 남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친절과 배려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나의 일상생활을 잘 챙기고 내 몸과 마음을 잘 쉬게 하세요. 가능한 한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을 하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힘을 키우세요. 누구에게나 지나친 호의는 지나친 권리를 요구하는 원인이 됩니다. 차라리 혼자가 속이 편할 때가 많지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늘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상대 행동에 따라 분명히 할 말은 하고 챙길 것은 챙겨주는 현명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사랑을 베푼 사람이 가장 이별의 아픔을 주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도 결국은 변할 수 있죠. 좋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것이 질투가 되어 되돌아오기도 하고 나의 슬픔을 얘기하다 보니 그것이 내 삶의 약점으로 소문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다 마음에 상처만 입고 고마운 거 하나 받지 못하고 너무 착하게 해주다 만만한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친절하게 대하지 말고 너무 선을 넘는 배려를 하지 마세요. 서로의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나도 상처받지 않는 현명한 지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면 아무것도 재지 말고 아낌없이 베풀어 보세요. 그 베품과 선의와 친절이 어떠한 인연관계에도 나를 상처 주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 또한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겁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나는 하루하루를 진정 나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남겨진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는 무엇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더 많이 웃고 즐기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노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